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세대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양도세에서 보는 세대분리, 그리고 취득세에서 보는 세대분리 다르다고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세대분리 개념을 토대로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납세자분께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어요.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업자건 법인이건 개인이건 할 것 없이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얼마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사 기간도 깁니다. 심지어 납세자분은 연말을 앞두고 조사 통지서를 받으셨기에 더 힘들어 하셨는데 자금 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셨고요. 해당 납세자분의 예상 추징세액은 무려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쟁점은 1주택이 있는 여동생과 1주택이 있는 오빠, 이 남매가 서로 세대를 합가해서 주소를 뒀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여동생이 급하게 양도한 이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되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그 세금이 비과세였다면 한 푼도 없는 빵원이었으나 일반과세가 되면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약 1억 원 정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해당 조사 건은 최종 추징세금이 0원으로 잘 마무리했던 건이고요.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어보시고 혹시나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거나 하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토대로 세대분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무조사 단계에서 해명할 내용은 실제 우리가 세대를 합가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 주장들은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주장을 병렬식으로 꾸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당 사례는 두 남매가 실제로 한 아파트 공간에서 생활을 했어요. 오빠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한부모 가정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조금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동생이 세대를 합가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두 남매는 모두 만 30세 이상이었고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동생은 주거비용의 30에서 50% 정도는 부담한 사실도 계좌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이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관계들이 어떻게 인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심 사례를 보시면 청구인은 모두 만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각자의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했던 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나이와 각자의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조심 사례를 보시면 특이한 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공간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를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이 세대 분리 요건이 같이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소득과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소비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딸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한 집에 살더라도 월세와 관리비, 일반적인 생활비를 각각 반반 부담했다면 좋은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월세 계약서라든지 관리비 영수증, 그리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라는 계좌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보시면 청구인이 뇌출혈을 앓았고 이에 치료를 위해서 병원 근처에 위치한 주택에 합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즉 합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우리는 납세자분은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한부모 가정으로서 누군가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살고 있었던 여동생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충분한 인용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기각된 사례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니까 세대 분리가 인정된 판례가 더 많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사례들을 쭉 보시면 인용에 대한 이유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죠. 나이, 소득, 그리고 각자의 직업, 소비, 그리고 생활비의 어떤 공동 부담,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 등, 그래서 공통된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쭉 수집하셔서 주장을 잘 하신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세무서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래 조세심판원 사례들처럼 세무서로부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별도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 분리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중과세가 존재하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과세라는 중요한 쟁점이 있는 이상 이 세대 분리를 등한시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분리에 대한 개념 정말 중요한데요. 제 지난 영상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사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